너무 몸이 심각한 상태라서 바로 이제 큰 병원 응급실을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대장 장 쪽에 근데 그게 암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살 수 있는 건가? 저 어떤 상징적인 거를 아예 모자에 해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됐죠. 창단 때부터 체이롱 코치가 투구폼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많이 야구 지도를 많이 받았었죠. 기술적으로 팔 각도도 바꾸면서 새로운 이제 투수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체이롱 코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일 처음에? 바로 입단을 거의 얼마 안 됐었어요. 테스트 합격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술하기 전에 아팠던 그런 투구폼이 익혀져서 좀 그런지 팔꿈치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던진다. 팔 각도를 변화를 줬죠. 옆으로 던져봐라. 캐치볼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았는지 그렇게 또 피칭을 해보게 되고 경기에 또 나가보게 되고 그때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팔을 내린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데 받아들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구속이 빨라졌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공 회전이 좋아서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구속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내 폼인가? 이제 생각하고 단순하게 그냥 다 버리고 거기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하체 이용하는 게 잘 맞았어요. 허리 회전을 시키는 게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게 정말 내 거가 됐을 때가 언제쯤 그게 팔을 내리고 나서도 구속은 빨랐지만 제구가 안 잡히다 보니까 또 계속 2군에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됐다고 느낀 거는 프리캠프 14년도 제가 데뷔한 시즌이죠. 그때도 사실 이야기가 좀 있는데 기회를 얻고 잘 하고 있는데 제가 타구에 맞아가지고 캠프 막바지에 이제 2군으로 가는 조가 있고 1군에서 가는 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을 맞았는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에 얼마 안 쉬고 다시 피칭을 했어요. 그때 150km가 나왔거든요. 되게 빠른 페이스였는데 1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참고 막 했었는데 근데도 이제 제가 2군으로 떨어지게 됐던 거죠. 부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가장 잊지 못할 건 그 즈음에는 가장 2014년도에 정말 1군 첫 등판 1군에서 계속 기회를 얻다 보니까 조금씩 제 이제 투구 폼을 완벽하게 익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캡을 약간 삐딱하게 쓰셨었나요? 네, 모자 그때 좀 삐뚤게 쓰고 데뷔를 했죠. LG에서는 그러진 않았었고요. 아니 전혀 안 그랬죠. 김상현 코치님이 시켜주셨는데 얼굴로 어필을 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피칭하는데 이제 모자를 삐뚤게 쓰고 던져라. 저는 그냥 코치님 시키면 다 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나름 원종현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네요. 이제 모자를 다시 반드시 쓰려고 계획 중인데 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질리기도 했고 새로 또 제 모습을 또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유행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올해 한국 시리즈 때도 모자를 거의 반드시 쓰고 했었어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쵸. 그러다 썼던 게 있으니까. 원종 선수 잘할만 하면 뭔가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있어요. 2015년이 딱 그랬었어요. 데뷔하고 나서 1년 시즌을 잘 치러놨는데 정말 야구를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고 있는데 몸이 아파버리니까 더 힘들었죠.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 더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오만까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갈 때는 푹 자고 왔는데 올 때는 잠 한숨도 못 자고 무슨 일일까 걱정을 하면서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부정맥인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걱정만 하면서 왔었죠. 바로 또 병원을 가신 거였잖아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죠. 일단 다른 병원에 있었는데 간단한 검진을 하면서도 너무 몸이 심각한 상태라서 바로 이제 큰 병원 응급실을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냥 몸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힘들었고 이 전 시즌이 끝나고서 사실 몸이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냥 조금 피곤하다 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몸이 뭔가 이상하구나 이제 좀 신호가 확실히 좀 있었죠. 갑자기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더 놀랐죠. 그때 이제 구급차인가 이제 그걸 처음 타봤어요. 지금 뭐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몸에다 막 뭐 달고 막 누워서 있는 상태로 옮겨지고 큰 병원이라서 막 검사를 하나하나 다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CT도 찍고 뭐 이것저것 큰 검사를 했었는데 이틀째인가 의사가 오셔가지고 혹이 있다고 대장 장 쪽에
근데 그게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별 생각을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처음에는 살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죠. 왜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수술하고 이제 군산에서 통원치를 받고 항암치료 12번을. 처음에는 사실 항암 치료가 힘들다고 얘기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느껴보질 못한 거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 또 입맛도 떨어지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7번째가 정말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약 기운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이틀 동안 약이 계속 들어가고 다시 빼고 다시 또 달고 12번을 반복했는데 주머니를 가려고 이제 서울에 가는데 병원 문을 열자마자 막 토하러 갔던 적도 있었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차로 계속 저를 태우고 다녀주셨는데 차 문 내리자마자 막 토한 적도 있었고 집에서 그냥 변기 잡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많이 빠졌는데 살만 빠지면 괜찮은 건데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운동선수로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내가 다시 마운드에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걱정이 많이 됐죠. 최대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제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항암 치료 중에도 그냥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그때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못 나가는 날이 많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더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러닝머신을 타려고 올랐는데 10분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씻고 집에 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이제 결국은 그 12번을 다 마무리했어요.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았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이제 12번 하고 주사를 꽂는 장치를 제가 빼는 날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조금 속 시원했죠. 치료를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 치료는 이제 끝났다. 다시 운동하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조금 희망이 생겼죠. 그때 그 당시에 야구 보셨어요? 치료받으면서? 봤죠. 네.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이 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뛰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모자에 또 상징적인 거를 좀 새겨서 선수들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죠. 네. 그냥 번호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저 어떤 상징적인 거를 모자에 해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됐죠. 네. 2015년 10월 18일 플레이오프 1차전에 시구를 했어요. 사실 선수로서 되게 갖기 어려운 기회이고 경험인 거거든요. 최초이지 않았나 제가 선수가 시구를 하는 거는. 처음 시구를 저희가 제의를 받고 그때 공을 한 번도 안 던졌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가서 공을 내가 던질 수 있을까? 다시 또 근데 팬분들 앞에 오랜만에 서는 자리니까 좋았죠. 많이 설레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어떤 첫 모습이니까 되게 좋았죠. 팀으로 돌아와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첫 등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두산전이었어요. 오재원, 그다음 오재일 선수도 있었고 임병헌 3명을 제가 삼진으로 다 잡았었죠. 정말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로. 끝나고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질 않았고 그날 사실 게임 안 나갈 줄 알았어요. 점수차가 1점 차까지 따라 붙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복귀전이 뭐 이기든 지든 1점 차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었거든요. 5점, 6점 정도 차이가 나가야 내가 좀 편하게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라 붙는 상황에서 전부 나가라 그래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죠. 오랜만에 나서는 자리인데 또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구속이 150이나 나왔어요. 155를 처음에 딱 찍었으면 굉장히 상징적이었겠죠. 그거는 힘들었죠. 몸 상태가. 근육량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만드는 과정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금까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상에 대한 그런 위험이 많아서 운동도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2016년 10월 20일 LG 트윈스전에서 결국 그때 155kg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공교롭게 2014년 LG 트윈스전에서 155를 찍었는데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LG나 두산을 많이 만났어요. 포스트 시즌에서 나와야 된다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었는데 큰 경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은데 처음 나왔을 때보다 사실 두 번째 그때 나왔을 때가 제 스스로는 사실 흥분을 할 뻔했어요. 전광판에 찍히는 걸 제가 정확히 봤기 때문에 다시 나올 거라는 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또 상징이 돼버린 그런 구속이 다시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포수가 태군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될 뻔한 그런 모습을
봤나 봐요. 태군이가 가라앉히고 경기에 집중하라 그런 제스처에 저도 이제 많이 가라앉히고 계속 경기에 집중을 했었죠. 인간극장 쓰고 있는데 원정현을 상징하는 그 숫자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155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되게 큰 걸 주셨는데 그 경기 끝나고는 뭐 그날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음 경기를 더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구속과 제구 어떤 거에 더 당연히 구속도 중요하지만 제구가 돼야지 타자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55kg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구속을 제가 더 내기 위해서 경기를 하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제구에 항상 더 집중을 많이 하죠. 나 스스로 나를 칭찬해주는 게 있었을까요? 구속이 나왔을 때요? 좀 놀랐죠 사실. 구속이 나올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스스로도 다시 나오다 보니까 신기했죠 사실. 2019년 이제 이동욱 감독님이 사실 마무리 투수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물론 투수들 입장에서는 딱 보직이 정해지면 부담 없이 뭐 시즌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면에는 부담이 되죠. 아까 말씀 마무리이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이 부담이 되는 자리잖아요. 불펜 투수라면은 한 번쯤 다 꿈꾸는 자리가 또 마무리 투수인데 그전에도 그랬지만 야구를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은 사실 이제는 조금 놓고 하고 있었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을 갑자기 또 얻게 돼가지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인데 책임감보다는 제 야구를 더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또 큰 자리를 더 주셔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야구를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그 책임감을 다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까. 난 야구를 좀 더 즐기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생각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아프고 나서 했었죠. 아프기 전에는 사실 되게 승부욕도 강하고 경쟁심도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이런 게 컸었는데 아프고 나서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야구를 보는 시각에 어떤 관점의 차이가 달라진 거네요. 다른 선수들하고는 막 틀린 관점에서 저는 아마 야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말 즐기게 되는 게 되나요? 그래도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뭐 중간 투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투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고 나면 뭐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네. 예전보다는 빨리 떨쳐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떨쳐낼 수는 없죠 사실. 2019년도에 전반기랑 후반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전반기 되게 안 좋았어요.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와 이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답을 또 찾아내야죠.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답을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시기를 잘 떨쳐내고 스스로 조금 슬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 자리를 좀 사양하고 싶다. 남한테 다른 선수한테 양보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경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약한 마음을 오래 가져갈 수는 없죠. 사실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사실 마무리 투수가 나온다는 건 그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그냥 9회만 되면 이기든 지든 9회는 내가 나가는 시간이다 라고 한번 확실하게 갖고 경기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종현의 야구 인생이 굴곡지면서도 쭉 왔어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올 시즌에 점을 하나 찍었네요. 원종현한테 155란 모두가 기억해주는 숫자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숫자고 많은 분들이 팬분들께서 또 저를 기억해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의미가 있죠. 부모님 입장에서 항상 아들의 야구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이제 요즘에는 조금 편하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자꾸 좀 제발 좀 그냥 편하게 보시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식이 계속 잘하고 있어도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종현 선수한테 한국 시리즈란? 큰 감동을 준 시리즈였죠. 잊지 못할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이전에는 나는 살기 위해 던진다는 게 원종현 선수를 가장 상징했던 어떤 한 문장이었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풀 수 있는 최고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자리는 야구장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푸고 나서부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 큰 목적이 됐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구장에서 잘 풀려고 하죠. 나는 괜찮은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 아픈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많았죠, 사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죠. 2021년 아까 지금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 시즌에 내가 부족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고요. 체력적인 거든 뭐 기술적이든 멘탈이든 여러 방면에서 다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비시즌을 이제 잘 보내야죠.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좀 더 할까요?